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2001년에야 국제적 압력에 의해 제약회사들이 소송을 취하하고 개발도상국에 대한 의약품 접근성을 개선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치료법이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HIV/AIDS에 대한 사회적 낙인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많은 감염자들이 자신의 상태를 숨기고 살아야 했고, 이는 조기 진단과 치료, 그리고 추가 감염 예방에 큰 장애가 되었습니다. 직장에서의 차별은 여전히 만연했습니다. 고용주들은 HIV 감염자의 생산성 저하나 의료비 증가를 우려했고, 동료들은 감염에 대한 비합리적 공포를 느꼈습니다. 1998년 브레게던 대 에벗 연구소 사건에서 미국 대법원은 HIV 감염을 장애로 인정하고 차별을 금지했지만 실제 현실에서 차별은 계속되었습니다. 교육 분야에서도 문제가 지속되었습니다. HIV에 감염된 학생이나 교직원에 대한 편견은 여전했고, 일부 지역에서는 포괄적 성교육을 거부하여 에이즈 예방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의료 분야에서조차 차별이 남아 있었습니다. 일부 의료진들은 여전히 HIV 감염자 진료를 기피했고, 치과나 성형외과 같은 일부 분야에서는 노골적인 진료 거부가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치료법이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과 소외계층의 HIV 감염률은 계속 증가했습니다. 특히 유색인종 여성들의 감염률이 급증했는데, 이는 경제적 불평등, 교육 부족, 성불평등 등 복합적 요인들 때문이었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파트너의 성관계를 통제할 수 없었고, 콘돔 사용을 요구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가정폭력을 경험하는 여성들은 특히 취약했는데, 가해자가 의도적으로 HIV를 전파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청소년들도 소외되었습니다. 성교육이 부족하고 의료 서비스 접근이 제한된 상황에서 많은 청소년들이 위험한 행동에 노출되었습니다. 특히 가출 청소년이나 성소수자 청소년들의 HIV 감염률이 높았습니다. 노숙자, 정신질환자, 전과자 등 사회적 약자들도 HIV 예방과 치료에서 소외되었습니다. 이들은 정규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기 어려웠고, 복잡한 치료 지침을 따르기도 힘들었습니다. 2000년대 들어 국제사회의 에이즈 대응에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2000년 유엔 새천년 정상회의에서 HIV/에이즈 퇴치가 새천년 개발 목표 중 하나로 채택되었고, 2001년에는 유엔 에이즈 특별총회가 개최되어 국제적 공약이 만들어졌습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2003년 미국의 페파 대통령 에이즈 구호 응급계획 출범이었습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발표한 이 계획은 5년간 150억 달러를 투입하여 아프리카와 카리브해 지역의 에이즈 대응을 지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세계기금도 2002년 설립되어 개발도상국의 질병 퇴치를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국제적 지원으로 수백만 명이 생명을 구하는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00년대 중반부터 제네릭 의약품의 확산으로 치료비가 급격히 하락했습니다. 인도와 브라질 등의 제약회사들이 생산한 제네릭 HIV 치료제는 연간 치료비를 수백 달러 수준으로 낮췄습니다. 이는 수백만 명에게 치료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원래 제약회사들도 압력에 못 이겨 개발도상국에 대한 차등 가격제를 도입했습니다. 같은 약물이라도 구매력에 따라 다른 가격을 적용하는 이 제도는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접근성 개선에 기여했습니다. 치료 지침도 단순화되었습니다. 복잡한 다재병 용료법을 하루 한 알로 복용할 수 있는 고정 용량 복합제가 개발되어 치료 수능도가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2010년대에는 HIV 예방에 혁명적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2010년 아이프렉스 연구에서 노출 전 예방요법 프랩의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고위험군이 미리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하면 HIV 감염을 90% 이상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진 것입니다. 2011년에는 HPTN-05의 연구에서 치료는 곧 예방이라는 개념이 확립되었습니다. HIV 감염자가 항바이러스 치료를 받아 바이러스량을 검출 불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면 성적 파트너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하지 않는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이는 U=U 캠페인으로 이어졌고, HIV 감염자들에 대한 낙인 감소에도 기여했습니다. 적절한 치료를 받는 HIV 감염자는 더 이상 타인에게 위험하지 않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2014년 유엔에이즈는 2030년까지 에이즈 유행 종료를 목표로 하는 90-90-90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HIV 감염자의 90%가 자신의 감염 상태를 알고 그중 90%가 치료를 받으며 치료받는 사람의 90%가 바이러스 억제 상태를 유지한다는 목표였습니다. 이 목표는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해 보였습니다. 치료제의 효과는 입증되었고 비용도 현실적 수준까지 내려왔으며 국제적 지원도 확대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여전히 사회적, 정치적 장벽들이었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이 목표를 달성하거나 근접했습니다. 스위스, 덴마크, 네덜란드 등은 새로운 HIV 감염이 거의 사라지는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아프리카와 동유럽, 아시아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감염이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치료와 예방법이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도전들이 나타났습니다. 고령화로 인해 HIV 감염자들 중 50세 이상 비율이 급증했고 이들은 HIV와 노화 관련 질환을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복잡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약물 내성도 새로운 문제가 되었습니다. 치료 실패나 불완전한 바이러스 억제로 인해 내성 바이러스가 출현하고 전파되는 사례들이 보고되었습니다. 특히 자원이 제한된 환경에서는 내성 검사나 2차 치료제 접근이 어려워 문제가 복잡했습니다. 정신건강 문제도 간과할 수 없는 이슈가 되었습니다. 오랜 투병과 사회적 낙인으로 인해 많은 HIV 감염자들이 우울증, 불안장애, 약물 남용 등을 경험했습니다. 이는 치료 순응도와 삶의 질에 직접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40년 전 에이즈 초기 대응의 실패를 떠올렸습니다. 정치적 무관심, 과학적 불확실성, 사회적 편견 등 비슷한 문제들이 반복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차이점들도 있었습니다. 에이즈 활동가들의 투쟁으로 환자 권익과 치료 접근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고 신속한 신약 승인 제도도 확립되어 있었습니다.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서 이러한 제도적 개선의 효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에이즈 경험은 팬데믹 대응에서 취약계층 보호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노숙자, 정신질환자, 소수민족 등 사회적 약자들이 감염병에 더욱 취약하다는 교훈이 코로나19 대응에도 반영되었습니다. 2023년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약 3,900만 명이 HIV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 중 약 2,900만 명이 항바이러스 치료를 받고 있어 치료 접근성은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연간 신규 감염자 수도 2010년 280만 명에서 2022년 130만 명으로 절반 이상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지역별 격차는 여전히 큽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는 전 세계 HIV 감염자의 3분의 1을 차지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치료 접근이 제한적입니다. 동유럽과 중앙아시아에서는 오히려 감염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젊은 여성들의 취약성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15세에서 24세 여성의 HIV 감염률은 같은 연령대 남성의 2배에 달합니다. 이는 성불평등, 교육 부족, 경제적 의존 등 구조적 요인들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HIV 에이즈 유행 종료는 이제 과학적으로는 가능한 목표가 되었습니다. 효과적인 치료제와 예방법이 있고 비용도 현실적 수준입니다. 문제는 정치적 의지와 사회적 변화입니다. 성소수자, 성노동자, 마약 사용자 등에 대한 차별과 범죄화를 중단해야 합니다. 이들이 의료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법적, 사회적 환경을 개선해야 합니다. 또한 성교육과 해악 감소 프로그램에 대한 종교적, 도덕적 반대를 극복해야 합니다. 국제적 연대도 필요합니다. 개발도상국의 HIV 대응을 위한 지속적인 재정 지원과 기술 이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통상 정책에서 공중보건을 우선시하는 원칙을 확립해야 합니다. 에이즈 40여 년의 역사는 인류가 새로운 감염병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소중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초기의 무관심과 편견, 과학적 불확실성과 정치적 이해관계가 어떻게 대응을 지연시키고 피해를 확대시키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하지만 동시에 인간의 연대와 과학의 힘이 어떻게 절망적 상황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지도 보여줍니다. 에이즈 활동가들의 용기와 연구자들의 헌신, 국제사회의 협력이 결합되어 죽음의 선고였던 에이즈를 관리 가능한 만성질환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교훈은 공중보건에서 인권과 사회정의가 얼마나 중요한지입니다. 차별과 낙인은 단순히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공중보건을 위협하는 실질적 장애물입니다.
모든 사람이 존엄하게 치료받을 권리를 보장할 때만이 진정한 질병 퇴치가 가능합니다. 에이즈 역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그 끝을 볼 수 있는 지점에 와 있습니다. 초기의 실패에서 배운 교훈들을 잊지 않고 과학적 성취를 모든 인류가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면 에이즈 없는 세대를 만드는 것은 더 이상 꿈이 아닙니다. 에이즈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소중한 유산은 질병 퇴치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환자 중심의 치료, 지역사회 기반의 예방, 국제적 연대와 협력, 그리고 무엇보다 인권에 기반한 접근법. 이러한 원칙들은 에이즈뿐만 아니라 미래의 모든 공중보건 도전에 적용되어야 할 소중한 자산입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건강 정보이며 전문적인 의학적 조언이나 진료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을 경우 반드시 의사 등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제공된 정보의 활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사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